내일 시장을 준비하는 4시 애프터마켓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코스피 8,000포인트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지면서 오늘 국내 증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소화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광랑세가 짙은 모습이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다소 바뀌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시장이 살아나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마감 지수 통해서 시장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7,981포인트, 코스닥은 1,190선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프리마켓에서 SK하이닉스가 200만 원을 넘어섰고요. 삼성전자 역시 장 초반에 강한 흐름을 가져갔는데 이후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코스피가 다소 흔들리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오늘 장 초반에 7,900선을 한번 복귀해낸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7,840선까지 밀렸던 국내 증시입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약세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오후장 들어서면서 이 중국 측에서 엔비디아의 H200 구매 승인을 했다라는 로이터 보도가 나오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고요. 결국에는 7,900선 다시 한번 회복해내면서 7,980선에서 마무리 지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최근 약세 흐름을 지속했는데 오늘은 강세로 전환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또다시 상승을 하면서 시총 1위를 탈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세 흐름 이어가다가 장 후반에 강세로 전환하면서 오늘 1,190선 복귀에 성공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밤 PPI를 확인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자극이 됐고요. 원달러 환율도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의 경우에는 현선물 시장 모두 팔아내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마감 수급 상황 살펴보면요. 외국인 2조 이상 팔아냈던 모습이고요. 개인이 1조 8천억 원 이상, 기관도 1조 9천억 원 이상 순매수하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코스닥 역시도 개인과 기관이 방어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오늘도 팔자세 이어갔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죠. 그렇다면 시장에서 부각받았던 테마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주들이 오늘 강한 흐름 가져갔고요. 특히나 백화점 3사가 어닝 서프라이즈, 호실적을 잇따라 기록을 하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분기 백화점 영업이익 가운데 이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기존점의 매출을 살펴보면요. 롯데쇼핑은 49% 증가했고요. 가장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신세계는 이어서 43%, 현대백화점이 33%의 증가율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1분기 실적을 견인했던 포인트를 같이 한번 짚어보자면 지금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화랑을 이어가고 있죠. 코스피 10,000포인트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요 기업들의 실적도 호실적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으로 번 돈, 또 성과급이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난해 말부터 중국과 일본의 이 갈등이 격화가 되면서 한일용에 대한 반사 수혜를 국내 기업들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인 인바운드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 실적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롯데쇼핑을 살펴보면요. 외국인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2% 성장을 했습니다. 또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죠. 원화 약세가 지속이 되면서 국내에서의 명품 가격 경쟁력도 높아졌다라는 건데요. 외국인들이 국내에 방문을 하면서 명품 구매가 늘어나다 보니까 백화점의 실적이 이 부분을 견인했다라는 부분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신세계의 경우에는 명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증가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1분기 강했던 실적 2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긍정적인 이야기들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2분기 들어서면서 일본의 골든위크라던가 중국의 노동절 연휴를 소화해냈죠. 그만큼 인바운드가 증가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겨울철에는 동남아로 향하는 이 여행 수요가 2분기 들어서면서 국내로 돌아오는 이 계절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방한하는 외국인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국내 증시 이제 10,000포인트가 넘어설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전망들이 계속 나오면서 국내 증시가 화랑을 이어가면 내수 경기도 호조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실적을 견인할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투자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주들 역시나 강한 흐름 가져갔는데요. 종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마트가 11% 급등하면서 마무리 지었고요. 신세계,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일제히 신고가 경신을 해내면서 오늘 10%에서 9%가량 급등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GS 리테일의 경우에는 9%대 강세로 마무리 지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다음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주 가운데에서 식품 관련한 종목들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면비디아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삼양식품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또 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비교했을 때 30% 넘게 증가를 했는데요. 확실히 이 실적은 불닭볶음면이 견인을 해줬습니다. 글로벌 인기가 지속이 되면서 전체 매출 가운데 해외 비중이 지금 80%를 넘어서고 있고요. 소비주에 이어서 이제는 확실히 성장주 그리고 수출주로 발돋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업이익률로 따져봤을 때도 보통 이 식품주의 영업이익률의 경우에는 한 자릿수에 불과한데 삼양식품의 경우에는 이번에도 20%가 넘어섰고요. 5분기 연속 20%가 넘어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볼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익성이 좋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실적이 2분기에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게 대부분의 증권사의 전망입니다. 이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삼양식품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데 해외 매출이 또다시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중국에서 이 공장도 증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실적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권사 가운데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한 건 하나투자증권이고요. 200만 원 제시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주들 종가 어떻게 형성했는지 살펴보시죠. 오늘 S&D의 경우에는 12% 급등하면서 마무리 지었고요. 삼양식품도 11% 강한 흐름 가져갔습니다. CJ제일젠당 10%대 급등으로 마무리 지었고요. 농심이 7%, 오리온홀딩스의 경우에도 7%대 강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비주들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는데 투자 포인트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는 이데일리 TV 뉴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재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부와 삼성전자 사측이 노동조합에 연이어 추가 대화를 제안한 가운데 노조 측에서는 이를 거부하는 입장을 내놓으며 노사 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삼성전자 노사에 앞서 중단됐던 사후 조정을 오는 16일에 재개하는 방안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후 조정은 노사 쌍방이 요청하거나 양측의 동의가 있을 때 개시할 수 있는데 중노위는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차 사후 조정 회의 요청을 권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삼성전자 사측에서도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과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에 노사 간 추가 대화를 제안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사후 조정에서 노조 측 대표 교섭위원이었던 최승호 초기업 노조 위원장은 전날 추가 협상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데 이어 오늘 역시 성과급 제도화와 투명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화할 이유가 없다고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최 위원장은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들어볼 생각은 있다며 대화의 여지 자체는 남겨뒀습니다. 이어서 오늘 삼성전자의 마감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총파업 노이즈와는 별개로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29만 9,500원까지 오르면서 30만 전자를 목전에 뒀었는데요. 이후에는 상승폭이 조금은 조정된 모습 보였지만 장 막판에 다시금 상승폭 확대되면서 4.23% 오른 29만 6천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년 만에 중국을 방문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갖고 별도 접견 역시 진행했습니다.
중국 중앙TV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 15분쯤부터 약 135분간의 확대 회담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회담에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와 젠슨항의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 애플의 팀 쿡 CEO 등 미국의 산업과 기술계를 대표하는 기업인들도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기업인들을 차례로 소개하며 나는 이번 방문에 미국 상공계의 뛰어난 대표들을 데려왔고 이들은 모두 중국을 존중하고 존경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나는 이들에게 중국과의 협력 확대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과의 개혁 개방 과정에서 깊이 참여해왔고 양측 모두 그 과정에서 큰 이익을 얻었다며 중국의 개방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고 미국 기업들 역시 중국에서 더 큰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LG전자가 최근 로보틱스 신사업과 관련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로봇 밸류체인에 탑승했다는 평가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하나증권은 LG전자에 대해 비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익 체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로보틱스 관련 신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목표 주가를 높여잡았습니다. LG전자는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연내 휴머노이드 로봇용 액추에이터 양산체제 구축과 2027년 내 클로이드 기술 검증 계획 등을 제시했는데 최근 기술 검증 계획을 올해 상반기로 앞당긴 점을 고려하면 로봇 사업 적극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이어 데이터 센터 쿨링 사업의 신규 수주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피지컬 AI와 AI 데이터 센터, 모빌리티 관련 협업 등을 엔비디아와 논의하고 있어 AI 사업 본격화 모멘텀도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LG전자의 마감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오늘 급등하면서 20만 원 선을 돌파하고 22만 4천 원 선까지 고점을 높였습니다. 이외에도 상승폭 잘 유지해내면서 13.38% 오른 21만 7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삼양식품이 글로벌 불닭볶음면 열풍에 힘입어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삼양식품은 전날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7,144억 원의 매출과 1,771억 원의 영업이익을 공개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은 35% 올랐고 영업이익은 32% 증가하며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특히 불닭 브랜드는 여전히 세계적인 인기를 자랑하며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5,850억 원의 1분기 해외 매출을 기록했고 해외 부분 매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를 웃돌았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미국 법인이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 중국 법인 역시 빠른 재고 회전으로 기대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원가율이 높아 구조적으로 고마진을 내기 어려운 음식료 업종에서 20%를 초과하는 영업이익률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은 불닭 브랜드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여전히 매우 강하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삼양식품의 오늘 종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이 훌륭한 역대 최대 실적을 공개하면서 2분기와 연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오늘 11.12% 오르면서 143만 9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가 8,000피를 눈앞에 두고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호황 속에서 투자자들의 불안도는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국형 공포지수가 이란 전쟁이 발발했을 때랑 비슷하게 치솟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닷새째 물량들을 던져내면 개인들이 받아내면서 이번 주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애프터마켓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삼성전자가 노조 리스크로 인해서 잠깐 주춤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강하게 에너지를 뿜어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주춤하면은 이 삼성전자가 다시 주도권을 가지고 시장을 이끌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주춤하면은 SK 하이닉스가 주도권을 가지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하는 양상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 삼성전자가 4.23%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SK 스퀘어는 1.60% 떨어지고 있고요. 현대차도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파란불을 켜고 있다가 직전에 빨간불로 상승 전환하면서 애프터마켓에서 0.14%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질주를 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고점을 터치하다가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요. 현대차 그룹주들도 오늘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간만에 LG 에너지솔루션도 애프터마켓에서 빨간불을 켜내면서 2.91%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코스닥 1위를 탈환을 했고요.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는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이 잘 움직였습니다. 알테오젠은 경쟁사 할로자임의 이 특허가 무효가 됐다라는 소식이 들으면서 호재성 이슈가 반영이 됐는데요. 이로써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기술의 가치가 2043년까지 보장받게 됩니다. 신한투자증권은요, 알테오젠의 목표 주가를 2배 이상 높였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8.47% 강하게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도 직전에는 하락으로 전환을 했었는데 현재 빨간불로 바뀌면서 0.13% 약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형제들 최근에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빨간불 켜내면서 애프터마켓에서 5.02%, 5.04%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봇주들이 그동안 많이 상승해서일까요? 오늘은 조정받는 흐름이 나오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87%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일부 로봇주들 그리고 최근에 신규 상장한 로봇주는 오늘 시장에서 잘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에서도 상승하고 있는 상위권의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식품주와 그리고 백화점 유통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K뷰티에 이어서 K푸드의 힘도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고요. 반도체 수급이 다양한 섹터로 이동하는 모습도 포착을 할 수가 있었고요. LG그룹주들도 전체적으로 강했습니다. 먼저 LGCNS는요.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매우 좋았는데요. 매출과 영업이익도 워낙 잘 나오기도 했지만은 이 AI와 클라우드에 있어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애프터마켓에서 무려 17.28%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드디어 길고긴 인수합병의 절차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약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14.41%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사마알미늄과 BH도 23.05%, 20.10%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진제약은 오늘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 중인 아리바이오의 지분을 5%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아리바이오가 중국의 글로벌 제약사와 7조 원의 규모의 이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장중에도 상한가를 터치를 했었는데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도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7조 원이 알츠하이머 분야에서는 최대 규모로 계약이 진행됐다는 점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코스닥에서도 상승하고 있는 상위권의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심으로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은 잘 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스바이오메드와 시젠이 그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젠도 1분기 실적이 좋았는데 그동안 코로나 진단키트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렸었는데요. 최근에는 비호흡기 사업 쪽에 있어서 성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도 잘 나왔고 특히 수익성이 좋은 제품들의 판매가 병원에서 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애프터마켓에서 14.52%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한스바이오메드 역시 실적이 매우 좋았습니다. 특히 이 스킨 부스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과연 얼만큼 주가 흐름 좋아질지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19.57%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한양디지텍과 나무가 여기에 유닛 테스트도 전체적으로 빨간불 켜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 한양디지텍과 나무가를 살펴봤을 때도 22.16%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흐름 살펴봤습니다.
KB증권이 2026년 코스피 목표 지수를 기존 7,500에서 15,500으로 40% 상향 조정하며 AI 투자발 실적 장세가 한국 증시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고 판단했다. KB증권은 현재 코스피 흐름이 과거 3조 호황보다 더 빠르고 강하다고 평가했다. 핵심 근거는 AI 투자 확대에 따른 실적 추정치 상향이었고 실적 개선 속도가 지수 상승 속도를 앞서며 밸류에이션 부담도 완화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2026년 코스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배 증가한 919조 원으로 추정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합산 영업이익도 2025년 91조 원에서 2026년 630조 원, 2027년 906조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도주는 반도체, 로봇, 전력, 우주 등 AI 관련주로 제시했다. KB증권은 시장 급등에 따른 법을 우려는 있지만 경기 사이클 붕괴나 금리 급등 같은 명확한 신호가 단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네, 애프터마켓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승재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8,000포인트에 다시 한번 가까워진 코스피였는데요. 오늘 파트너님께서는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한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오늘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결과에 대해서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고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시장의 변화가 좀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에 대한 그 동행 이런 부분들도 장 초반 반도체 관련돼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 보여지긴 했는데요. 오늘 이전까지와는 좀 다른 코스피 또 코스닥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착이 되어지는 모습을 제가 느꼈는데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 코스피 시장 종합 요 화면을 좀 제가 보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달라졌냐 하면 이전까지는 지난주 사실 그 7일, 8일 그리고 이번 주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수급 불균형 그리고 하락 지수는 강세 흐름을 보이지만은 하락 종목이 더 많은 그런 시장 상황을 보여왔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어려운 힘든 시장 상황이었다 하겠는데 좀 보시면 코스피의 상승 종목이 이제 두 배 넘게 많아졌어요. 상승 종목이 650여 개, 약 649개, 그리고 하락 종목이 221. 또 코스닥도 장 초반, 장 중반까지는 하락 종목이 더 많았지만 후반 넘어오면서 상승 종목이 많아지는 역전되는 좀 모습을 보였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시장이 제가 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심한 수급 불균형이 대다수 중소형 종목단에서 주가의 어떤 뒤틀림, 왜곡 현상 이런 부분들을 좀 보였다라는 부분을 이번 주 중에 계속 좀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고 있다, 좀 바뀌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가 굉장히 기대되어져요. 다음 주가 이 수급 불균형의 여부가 조금 완화되어지면서 중소형 종목단에서 좀 정상화되는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것인지 굉장히 주목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다만 지금 외국인 수급이 현물에서 매도를 계속 하고 있지만 여기에 더불어서 선물 쪽에서 매도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점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경계하셔야 된다는 점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또 대형주로 쏠렸던 수급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는데 또 외국인의 경우에는 현선물 모두 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도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파트너님께서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파트너님이 눈여겨보셨던 특징적인 종목들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또 있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실적 막빠지고 하다 보니까는 호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던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오늘 당일뿐만 아니고 이전에 호실적 보였던 부분들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AI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으실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IT 서비스 기업 LG CNS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
LG전자도 굉장히 강한 주가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특히 LG CNS가 20% 이상 장중에 올라가는 2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제 특징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LG CNS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어요. 매출 같은 경우에 1조 3,150억 발표를 했고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한 19.4%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실적 발표하는 당시에는 주가가 좀 무거웠습니다.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못했어요. 좋은 실적 발표했고 또 2분기 실적 기대가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무거운 모습을 보였지만 그 이후에 이 피지컬 AI 시장 선점, 또 로봇 통합 플랫폼 피지컬 웍스를 공개하고 또 2분기 실적 기대되어지는 부분 요인들이 또 속속 뉴스로 발표가 되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금융권 AI 도입 확대에 따른 금융위의 규제 완화에 발맞춰서 또 AI 클라우드 도입하는 사업에 수주를 했고요. 또 가장 최근에 이제 한국전력공사의 2,500만 고객 대상으로 해서 차세대 영업 배전 시스템 구축을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주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동분서주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분기 실적도 기대되어진다. 물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AI 서비스로 인한 수익성 이런 부분들을 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급등한 가격은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요. 작년 6월의 최고가 가격 부근입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8만 원 위로 9만 원, 9만 5천 원, 10만 원 가격은 또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상승 탄력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평선과 이격을 그러니까 천천히 분할 매수 2분기 실적, 어닝 시즌까지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 부분을 급하게 쫓아가지 마시고 천천히 나눠서 접근을 해가신다면은 또 2분기 어닝 시즌에 좋은 결과 또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글로벌단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사실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LG CNS 실적으로 이 부분들을 좀 완화시키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고요. 2분기에도 긍정적인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급하게 따라잡지는 말고 천천히 분할 매수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밖에 종목도 있었을까요, 파트너님? 네, 오늘 한 종목 더 준비한 건 SK 네트워크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보는 투자 포인트는 LG CNS와 SK 네트워크스 동일합니다. AI 서비스로 인해서 수익성을 개선시키고 실적을 가시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인데요. SK 네트워크스 어제 장 마감하고 실적 발표를 했어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52% 증가한 1조 7,400억 발표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35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순이익이 426억 거의 427억 가까운 발표를 하면서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특히 SK 인텔릭스 구독 사업에 대한 부분이 수익성 개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파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네트워크스는 이제 AI 중심의 사업형 투자 회사로 전환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차트 보시면은요, 오늘 29.93% 상한가 마감을 시켜놨거든요. 상한가 마감을 하기 전에 제 상승 레이더 시스템, 제가 설계한 이 신호들이 꾸준하게 잡히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4월 시작하면서도 동시 신호가 잡혀지고 있고요. 또 5월 시작하면서도 이런 신호가 꾸준하게 잡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주간 흐름으로 좀 살펴보시면은요.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올해 올 초 가격이 이제 4,500원 가격 구간에서 지금 7,900원까지 갔으니까 뭐 100% 가까이 약 거의 올라갔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LG CNS처럼 고가 영역에 이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고가 영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되죠.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되고 앞서 LG CNS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분할 매수 접근을 해가시면서 좀 긴 호흡으로 접근을 해가시면 든든한 또 계좌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SK 네트워크스도 살펴봤습니다. 중장기적인 전망 유효하다, 긍정적으로 짚어주셨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내일장 키워드 통해서 내일의 투자 포인트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내일장 키워드 첫 번째는요. 수급 불균형입니다. 외국인과 개인의 수급 불균형도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장을 보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시 수급적으로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 부분 파트너님과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조정 시 매수입니다. 조정이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섹터와 종목 어떤 건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2차 전지도 최근에 흐름이 부진했다가 오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투자 포인트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수급 불균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고요. 개인은 계속 담고 있고 네. 전반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 수급 불균형은 이번 주 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고 네. 오늘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 결은 좀 달라요. 월요일에는 굉장히 심한 울트라 불균형이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오늘은 앞서서 시장 한 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좀 미묘한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수급의 변화, 이 종목 주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수급이죠. 재료도가 아닙니다. 종목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모든 재료에 우선하는 것이 수급이기 때문에 이 수급의 변화를 감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종목 주가 흐름에서 그동안은 하락 종목이 3배, 2배 이상, 3배 이상 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목요일 증시에서 이제 변하는 모습을 보였고 코스피는 2배 이상 많은 모습을 보였고요. 상승 종목이. 또 코스닥도 장 후반 들어서 상승 종목이 더 많아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일 금요일 장 마감하고 또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이 시장에 전해지겠죠. 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급의 불균형이 해소가 되어지는지 여부 굉장히 주목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차분하게 차근차근 준비해 가시면 다음 주 또 좋은 시장을 맞이하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보더라도 반도체가 좀 쉬어가려고 할 때 순환매 도는 모습도 나타났는데 네. 다음 주에도 그런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을지 저희와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조정 시 매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가 또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딱히 어떤 섹터라고 말씀을 네. 드리기보다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조정 시 매수 의견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섹터를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은 굉장히 다양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가격이 다 다르실 거예요. 누군가는 수익을 보고 계시고 또 누군가는 손실을 보실 수도 있죠. 그런 측면에서 조정 시 매수를 할 때 신규 종목이 됐건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됐건 간에 이 종목을 정말 내가 조정 시 추가 매수를 해서 충분하게 매수 평단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또 내려놓은 이후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셔서 관리를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이 선행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투자 성향에 따라서 매수 시점, 매수 가격, 대응 방법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무조건 조정 시 매수라고 했을 때 그 조정받을 수 있는 또 바닥이 확인되는 가격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조정 시 매수를 진행하심에 있어서 쓸데없이 현금을 낭비하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추가 매수 이런 부분을 계획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정 시 매수하는 이 종목
또는 섹터도 좀 개별적으로 접근을 해봐야 된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좀 전략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파트너님께서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계속해서 전략 제시해주고 계시니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켜셔서 아래 보이는 QR코드 사진 찍듯이 가까이만 대시면 몇 초 뒤에 링크 하나 뜹니다. 링크 꾹 눌러주시면 공부방으로 손쉽게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QR코드 대신에 문자 통해서도 파트너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여승재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문자 통해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한 방법 통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파트너님께서 매일 온라인 공개 방송도 진행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어떤 테마, 또 어떤 섹터, 또 종목까지도 같이 공부를 해봐야 될지 이야기해주고 계시고요. 또 앞서 이야기 드렸던 이 조정 시 매수 관점이 유효한 종목들 개별적으로 어떻게 전략 세워봐야 될지도 이야기해주고 계시니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 투자 포인트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내일장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해봐야 될 테마, 섹터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확인해 보시죠. 애프터마켓 1부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승재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내일장에는 어떤 테마를 살펴봐야 될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에는 내 포트폴리오에 어떤 걸 좀 담아볼 수 있을까요, 파트너님? 내일장 모사지에서 제가 준비한 섹터는요. 네. 반도체, 장비, 재료 부품, 또 시스템 반도체까지 골고루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국 시각으로는 21일 오전 6시예요. 그래서 21일 개장하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시장에서는 이 시장에 또 한 번의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또 AI 투자 확대, 데이터 센터 증설, GPU, 또 HBM 이런 수요 증가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요, 단순히 뭐 엔비디아 기업 이벤트가 아니죠. 국내 AI 반도체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이벤트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이 마땅하겠고요. 이런 부분들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공부방에 또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준비할 시간이 있어요. 오늘 목요일 증시고 금요일 또 토요일, 일요일 쉬시고 월요일, 화요일까지 이제 준비하실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지켜보시면서 차분하게 지켜보시면서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조정받을 때 그런 종목들 조정 시에 매수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올 때 주목해서 보셔야 할 부분들 좀 짚어드리면 사실 매출 뭐 780억에서 790억 달러 예상되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뭐 다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실 테고 핵심은 뭐 단순 숫자보다 확실히 이제 향후 가이던스가 되겠죠. 향후 가이던스 제시하면서 또 뭐 블랙웰에 대한 공급 속도 이런 부분들 중요하겠고요. 또 차세대 루빈, 로드맵 공개하면서 HBM4, CPU, 광통신, 또 실리콘 포토닉스, 유리기판, 또 열관리 이런 코멘트 나올 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3거래일 아직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할 기간이 충분하다라고 짚어주셨고요. 파트너님과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가운데 파트너님이 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종목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관심 가실 수 있는 종목으로 이제 두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네. 이제 첫 번째 종목은 SKC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종목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포인트는 제가 짧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5월 6일 날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 부분이 실적 발표한 이후에 적자를 축소하고 또 10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그 실적 발표한 이후에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 열 관리 이런 부분과 맞물리면서 상한가를 가게 된 부분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SKC가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유리기판 개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개발하고 있는데 이 유리기판 사업 추진하면서 한 6천억 정도 투자 계획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입니다. 올해 하반기 유리기판 신뢰성 테스트 마친 이후에 내년 양산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리기판에 대한 부분은 시간은 좀 걸립니다. 기술적인 난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만 일회성 이벤트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 시장에 제공이 되는 이슈고 이벤트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 조정 시에 관심을 가지셔야 하는 종목이면은 틀림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기술적으로도 이평선이 지금 수렴이 돼 있어요. 장기 이평선까지.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단기 이평선, 5일선, 11선, 21선 이런 단기 이평선부터 121선, 240일 이평선, 480일 이평선 이런 장기 이평선까지 수렴이 돼 있다라는 부분은 어느 한쪽으로의 방향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기술적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주가는 이평선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상승으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물론 지금 가격이 최근에 24년 이런 고가까지 올라갔던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지만 좀 더 넓게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이 가격은 위로 돌파하게 되면은 새로운 가격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저항을 극복하게 되면 역사적인 새로운 가격을 써내려갈 수 있는 흐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만 추격 매수만 하지 마시고요. 주가가 내려올 때 조정 시에 충분히 관심 가지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리기판 관련주들 최근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었고 특히나 SKC가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좀 보였는데 추가적으로 상승 추세 이어갈 수 있다라고 전망 주셨고요. 다만 따라잡기보다는 조정 시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 밖에 종목이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앵커님은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최근에 또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역시나 또 광통신이 아니었을까. 정확히 보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저도 이 광통신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근데 사실 국내 상장 기업 중에서 엔비디아에서 요구하고 있는 광연결, 광통신에 부합하는 종목은 사실 없어요. 오. 제가 찾아봤는데 연결고리가 굉장히 약합니다. 네.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은 없다라는 말씀이고요. 하지만 간접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좀 소수가 돼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계속 공부를 하면서 찾아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종목을 제가 이제 오이솔루션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오이솔루션으로 보고 있고 오이솔루션 종목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기는 했어요. 많이 올라오기는 했는데 이 광연결 관련해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엔비디아에서 기술 개발하는 측면에서 그 광연결을 할 때 그 데이터 센터 안에 GPU, HBM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유리기판도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 오이솔루션이 ELSFP라는 그 모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공개를 했어요. 그 모듈이 뭐냐면 한 곳에 있으면 굉장히 열이 집중이 돼서 관리가 안 된다는 부분이요. 그래서 광원을 제거하는 레이저를 밖으로 빼자라는 기술 개발 이런 게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이솔루션이 그 ELSFP 외부 레이저 모듈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근접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 또 5월 달 시작하면서 제 레이더 시스템에 또 포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소폭 좀 가격 조정을 받아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들 기준 잡아서 또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자세한 전략 같은 경우에는 아침 라이브 공개 방송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엔비디아 젠슨항 CEO가 방통신 관련해서도 언급을 하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기대감을 모아갔었는데 파트너님께서 또 옥석 가리기 도와주셨습니다. 오이솔루션 좀 더 긍정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좀 더 자세한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파트너님의 매일 오전 진행되는 무료 공개 방송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에 또 기대되는 종목 같이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오늘 로봇주들도 그래도 흐름이 또 LG전자를 중심으로 괜찮았는데 파트너님이 지난 방송에서도 ETF 가져와 주셨잖아요. 네. 이 부분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난 4월 말경에 피지컬 AI 내일장 모사지 네. 요 의견에서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러면서 관심 가지고 보셔야 할 종목들 말씀드리면서 저는 로봇 산업에 투자를 하신다면 타이거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ETF를 좀 꼭 관심 가지시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4월 30일 그리고 5월 4일 이런 초에 이제 공개 방송하면서 자세한 접근 방법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13,500원 가격 위로는 저항이 있습니다. 그 저항이 있기 때문에 조정받을 때 지금 제가 SKC, 오이솔루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타이거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이 ETF를 접근하는 방법은 조정 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됩니다라고 이제 전략 설명을 해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또 이 저항을 또 돌파해서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고, 로봇주들도 지금 종목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상승률의 차이가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타이거 코리아 휴머노이드 산업 안에는 두산 로보틱스도 들어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 선택하기 어려운 투자자분들이라면 ETF를 좀 관심 가지시고 보시면 되겠고, 조정 시에 또 매수 관심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거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ETF 지난번에 가져와 주셨는데 조정 시에 매수 여전히 유효하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로봇주 관심은 있는데 어떤 종목 담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 ETF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전략은 파트너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 또는 무료 공부방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히든 종목 오늘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지금 히든 종목을 제가 따로 준비를 하진 않았어요. 네. 따로 준비를 하지 않았고요. 사실 제가 애프터마켓 일부 방송 출연을 하고 있지만 또 밤에 마켓 위너에도 나가고 있거든요. 네. 마켓 위너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뜨거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개 방송에서도 2차 전지 삼성 SDI, 또 LNF 이런 종목들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잡아드리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또 내일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 이런 종목들 주가 기준을 좀 잡아드리려고 하니까요. 관련된 내용은 제가 방송하고 나서 밴드 공부방에 내용을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공개 방송 못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부방에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면은 훨씬 더 좋은 내용 네. 공부해 가시면서 좋은 기준을 가져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2차 전지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 장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죠. 좀 더 자세한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온라인 공개 방송 또는 무료 공부방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트너님과 오늘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또 파트너님의 방송 10시에도 계속해서 2차 전지들 이어서 이야기해주고 계시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이야기들 준비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 4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